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연계 유닛 정준희 책임입니다. 첫 번째 보따리 토크로 저희 서울시 사회적경제 서비스 분야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문화예술, 공연, 외식 분야에 관한 크라우드 펀딩 각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을 좀 기획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센터에서 상반기에 코로나 피해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큰 피해 규모가 있던 기업들이 본 앞에 설명드린 3개의 업종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좀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본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된 기업들은 문화예술 분야 공공공간, 아이조아 뮤직, 부티카 글로벌이 있고요. 공연 분야 서울 오케스트라 오디오 가이, 그리고 외식 분야 소녀방앗간 6개의 기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다양한 경험들 또 소회들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본 후에 기업들의 각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정제로 한식밥집 소녀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방앗간 컴퍼니의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서사경과 업드림 코리아의 도움으로 첫 번째 가정 간편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런칭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혼자 진행해야 됐으면 상품 기획 개발부터 이제 컨텐츠 디자인, 이제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그런 모든 서류와 절차 과정까지를 같이 했었어야 됐을 텐데, 그러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사경과 이제 업드림 코리아의 지원 덕분에 저희는 상품 기획과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오픈하기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혹은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상품들을 고객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오픈마인드로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반기획 제작회사 오디오가입니다. 이번 서사경 클라우드 펀딩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업드림 코리아의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간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만드는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고객들을 어떻게 더 확산하고 우리가 만든 상품들을 어떻게 더 알려갈지 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만든 예술 상품들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는데 무척이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클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 계통의 사회적 경제 조직분들 크라우드 펀딩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꾸준히 도전하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공공공간의 대표 신윤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도 다소 아쉬운 결과가 있긴 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고객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뮤직 테라피스트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문화예술 서비스 분야 중 나만의 뮤직비디오 만들기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한 아이즈와 뮤직입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참여함으로써 뮤직 테라피로 힐링의 시간을 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새로 도전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크라우드 펀딩 경우에는 일단 재고가 없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으니 유통 채널로서는 한번 기존에 다른 유통망도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오케스트라 김유진입니다. 이번 서사경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좀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업드림 코리아가 많이 도와줬는데 업드림 코리아 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추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많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의 진행을 맡은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서비스 사회 분야 크라우드 펀딩 팀 6팀을 지원하면서요. 저희가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들과 어떠한 보완점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를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 주관기업 소개에서부터 참여기업들의 소개,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현황, 그 다음에 저희 참여기업 멘토링 현황, 크라우드 펀딩 성과 보고, 그리고 마지막 수정 및 보완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기업 저희 업드림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드림 코리아는 크라우드 펀딩 누적 펀딩액 16억 2천만 원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근에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펀딩을 더 모집하면서 현재 18억 4천만 원 정도의 펀딩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2020년 와디즈 베스트 메이커로 선정되면서 4년 연속 와디즈 베스트 메이커로서의 선정되는 그런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 18, 19, 20 와디즈 베스트 메이커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사회적 경제 크라우드 펀딩 대회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번 주관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크라우드 펀딩 멘토링 및 컨설팅 맡은 팀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저희가 멘토링 및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크라우드 펀딩 교육 및 멘토링,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 크라우드 펀딩 멘토링 및 교육 총괄,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마다의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크라우드 펀딩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세대, 서강대, 경기대 등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대학 및 기관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 가장 큰 이제 펀딩 메이트인 펀디드 투데이사와 MOU를 단독 체결함으로써 현재 한국에 있는 팀들을 미국으로 크라우드 펀딩 보내는 그런 미국 법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텀블벅이라는 플랫폼 채널과 크라우드 펀딩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에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 팀들에 대해서 메인 노출이라던가 픽을 해서 에디터 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경연대회로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거쳐온 되게 그런 순차대로 밟아온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이번 사업에 사실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같은 필드에 있는 대표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잘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 교육 공간 내에서 저희가 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 지원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으나 그래도 서울시에서 요청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철저히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간 내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사회경제 서비스 분야 말고도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트레이닝을 해서 더 많은 기관들이 지원을 받고 펀딩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업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성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공공공간, 보티카 글로벌, 서울 오케스트라, 소녀방앗간, 아이즈원 뮤직, 오디오 가이 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공간 위드굿즈입니다. 위드굿즈는 이렇게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제품을 콜라보한 제품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통주를 베이스로 한 아티스트 컵 콜라보 펀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는 제가 차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티카 글로벌입니다. 보티카 글로벌은 약간 주얼리 베이스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약간 피버팅을 해서 이렇게 동물, 강아지랑 고양이를 이렇게 직접 공정무역하고 핸드메이드로 만든 이렇게 반지, 목걸이, 기타 상품들을 했는데요. 대표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여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빠르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서울 오케스트라는 음악 분야인데요. 서울 오케스트라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회적 경제 필드에서 그리고 그 외 필드에서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 펀딩을 준비하면서 했던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팬텀싱어 출신들의 이런 성악가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모금이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펀딩 기간도 굉장히 짧았으나 저희가 700만 원 이상 달성을 하면서 저희가 공연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방앗간입니다. 소녀방앗간은 외식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요. 현재 선수동에서 되게 그런 건강식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자 식당인데요. 저기 있는 이제 건강식의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전달이 되었고요. 실제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펀딩을 하셨었는데 소녀방앗간이 사회경제 기업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어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즈와 뮤직은 음악 치료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음악 치료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아이템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텀블벅과 와디즈 측에서도 모두 가장 물음표를 가졌던 펀딩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 예상으로 제일 잘 됐던 펀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가장 효과적일까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뮤직비디오라는 게 되게 카메라 감독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내가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내가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스토리로 풀어내는 데 많이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이뤄내면서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디오가이입니다. 오디오가이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뭘 하는 기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나 음원을 제작하거나 LP를 제작하거나 CD나 음원을 만드는 마스터링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요. 이번에 했던 거는 영화 OST 애니오코모리 한정판 이렇게 L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40만 원 이상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저희가 진행했던 펀딩 중에 가장 잘 된 케이스였고요. 사람들이 과연 LP라는 아이템을 펀딩을 할까? 서비스 분야 그리고 무형의 문화 아이템을 이렇게 제품화 시켰을 때 과연 사람들이 LP라는 턴테이블 없이 LP라는 리워드를 펀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텀블벅이라는 채널에서도 굉장히 되게 신기하고 좋아했던 네, 그런 펀딩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되게 6개 기업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별처럼 빛났던 펀딩이다.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저희도 되게 궁금증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서비스 분야의 펀딩 팀들이 될 수 있을까? 저희는 제품들만 많이 특화해서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냈고 플랫폼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펀딩을 성공할 수 있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기관들을 또 다음에 더 잘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현황입니다. 저희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LNC 타운에서요 심사위원분들을 초대했는데요. 그래도 심사위원분들이 현장 필드에서 뛰고 있는 각 플랫폼의 팀장급과 네, 이제 각 이제 책임 매니저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우디 그다음에 뭐 와디즈 팀장님 뭐 등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문화예술 외식 분야 심사위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집의 경쟁률은 2.1대 1이었고요. 네, 그래서 과연 서비스, 문화예술, 외식 분야에서 과연 많이 모일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탄탄하게 와주셨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둘까에 가장 많이 포커스를 뒀었는데 가장 크라우드 펀딩을 짧은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가장 메인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해드린 기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네,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굉장히 간촐하게 진행을 했고요. 원래는 굉장히 큰 행사처럼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저 때가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들이 막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해야 되나 막 한 2, 3일 전까지도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대표님분들만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가 본 지원 사업의 특징, 지원 현황, 사전 중요사항을 전달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외식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아이템으로 펀딩을 하시겠느냐 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 및 진행 절차 교육이었는데요. 저희가 펀딩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펀딩을 많이 진행해 보신 대표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펀딩에 대한 진행이 일반 플랫폼에 대한 진행과 조금 절차가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각 플랫폼들마다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그런 베이스에 많이 포커스를 뒀고요. 그리고 펀딩 플랫폼 소개를 하면서 각 펀딩 플랫폼마다의 고객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타겟팅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각 플랫폼을 잘 선택하셔서 문화예술 쪽으로도 제품 쪽으로도 잘 이렇게 배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네, 이제 마케팅 전략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1,000만 원을 넘는 프로젝트들의 비율은 채 5%,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기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전략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기업 멘토링 진행 현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룹별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요. 각 기업별 펀딩 플랫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간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 대표님들이 본인의 아이템에 맞게 선택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펀딩 플랫폼 회원가입 및 스토리 초안을 각 기업이 작성해서 주셨고요. 작성을 하시면서 수정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체계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딱 사업을 진행하던 그 틀인데요. 실제로 저희 펀딩도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는 한 2차까지 이제 수정을 하고 나면 오픈이 열렸는데 저희도 7차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정 내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까 플랫폼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수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토리 수정 및 사진 촬영, 디자인 작업,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크라우드 펀딩 성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오케스트라입니다. 펀딩 3일차 7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장 빠른 서포터를 확보한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해당 공연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각 기업 대표님들도 그렇고 참여 기업도 그렇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르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다행히 펀딩 플랫폼의 와디즈에서도 위약금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전액 면제해주신 케이스였고요. 펀딩 목표액 757%를 달성했고요. 코로나로 인해 펀딩액은 결제되지 않고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팬텀싱어 팀들과 함께 콜라보를 했던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주와 뮤직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요즘 약간 코로나 블루를 타겟팅을 한 아이템이었고요. 네, 저희 사실 기업 이제 팀원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이 스토리를 보고 나니까 되게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뮤직비디오 제작 크라우드 펀딩 약간 저희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심도와 흥미 유발로 높은 펀딩의 유치에 성공했고요. 크라우드 펀딩 목표 펀딩액은 1467%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텀블벅에서는 뮤직비디오 기준으로 최고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신기록을 달성한 케이스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어서 네, 되게 기뻤고 담당 팀장님과 제가 화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이즈와 뮤직의 사례를 되게 잘 봤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도 이런 걸 해보자고 하셔서 앞으로도 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굉장히 팀원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데 많이 포커스를 뒀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공공간 위드굿즈입니다. 위드굿즈는 전통주 아티스트 작가와 콜라보레이션 술잔 펀딩을 진행했고요. 다만 문제점이 뭐였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 중에 술이라는 카테고리가 제약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전통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주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딱 컨택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하다가 아티스트 쪽으로 많이 돌려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통주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서 굉장히 아쉬웠던 펀딩이고요. 목표 펀딩액은 257% 달성했고요. 술잔 부분이라는 게 이 컵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펀딩이 잘 된 아이템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5% 이내의 기록을 달성한 기업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디자인과 뭔가 스토리에 가장 포커스를 맞췄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에서 저희가 전통주에 대한 내용을 어필하지 못한 것들이 가장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방앗간입니다. 소녀방앗간은 새로운 제품군이 기존의 제품군이 아니었던 판매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제품군이 진짜 크라우드 펀딩 포커스에 맞는 한우 산나물죽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의 테스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초기 유저 확보로 성공적 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목표 펀딩의 680% 달성 및 가정 간편식 시장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검색해 보시면 간편식이라던가 이런 거 검색하시면 100만 원이 안 넘는 펀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기록한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약간 처음에는 맛집으로 풀어낼까 했는데 오히려 소녀방앗간이 가진 가장 핵심 가치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식이어서 그 부분을 많이 포커스로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티카 글로벌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금속 주얼리에서 공예로 약간 피보팅을 한 케이스고요. 다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서류 심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서류 준비가 안 돼서 좀 늦게 열렸고요. 현재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이고 12월 23일까지 펀딩이 종료될 예정이오니 보고 계신 분들께는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견과 반려견 이렇게 반려묘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손 모델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디오가입니다. 애니오 꼬모레의 한정판 LP를 통해서 문화예술 리워드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됐고요. 기존 음악 감상회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리워드 변경 전략을 했는데 그게 되게 잘 적중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목표 펀딩액 439만 원,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이고 약 1,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94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 및 보완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문화예술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의 리워드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확실한 리워드 아이템이 있어야 펀딩을 열 수 있었는데요. 문화예술 서비스를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고 플랫폼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유익 있게 봤는데 되게 잘 각 기업들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화된 인증, 서류 심사 시스템의 도입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딜레이가 많아졌고요. 평균 준비 기간이 5주에서 8주였는데 지금은 12, 14주가 될 정도로 굉장히 딜레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크라우드 펀딩 이해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교육, 관리, 멘토링이 필요하고요. 전통주 코로나 증빙 서류 등에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 제품 외에도 마케팅 등 해당 분야에 담당자가 있으시면 훨씬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플랫폼과의 기획전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기업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 테라피로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아이조아 뮤직의 대표자 조미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를 통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조아 뮤직 기업 짧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으로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교육 지원 서비스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센터의 서대문구의 기업 입주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뮤직 테라피스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0시간 이상의 임상 시간을 통해 전문가적인 테라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소셜라운드 입주 기업에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거의 신생이고요. 그리고 SK 행복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노인을 위한 마음운동 체조를 BGM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온택트를 위한 동영상 제작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크라우드 펀딩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가족 사랑의 날에 뮤직 테라피로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이 오르골이라 그래서 종이로 음악 악보를 제작하면서 음악을 함께 만들면서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문화예술 지역 공동체 보건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 대비를 위한 콘텐츠 문화 선정 사업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했는데요. 오픈, 성공, 또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1번 이미지가 저희 크라우드 펀딩 포스터 제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번이 IT 교육 나눔 프로젝트 동영상 강의, 3번이 서대문구 문화예술 사업에 선정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강의입니다. 네. 이 펀딩 프로그램 소개는 저희가 좀 짧게 진행을 할게요. 앞서서 업드림 코리아 대표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요즘 신나게 노래하고 뮤직 테라피 하세요. 이 문구는 업드림 코리아에서 이렇게 좀 제시를 먼저 해주셨어요. 뮤직 테라피, 뮤직비디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교육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성과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엄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 만들기 이제 1인 상품이 있고 2인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은 99,000원, 참여형 2인은 엄마와 함께하는 해서 149,000원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사실 이 금액에 대한 설계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도 교육과 또 멘토링을 받으면서 진행을 좀 매끄럽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펀딩 성공 페이지예요. 참여자 페이지인데 이렇게 저희가 결제가 진행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원래는 저희가 먼저 조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격상이 되면서 기간을 좀 조정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제 상태는 이제 기간이 뒤로 미뤄져서 12월 30일부터 이제 결제를 하면서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간도 저희가 원래는 2월 달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6월 달까지로 기간을 좀 연장해서 그런 좀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지원받았나?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들을 해주셨나? 네, 첫 번째는 이제 포스터 촬영이었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이 사업을 하기까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리고 담당자들을 사실 아는 것도 그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풀어내서 소비자들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업드림 코리아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펀딩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정 유형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전체 서비스의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후원금이나 마련된 금액으로 취약계층 대상에게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자, 결혼 이민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기관과 협력하여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소감 및 제언입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는 제품이 아닌 어떤 뮤직비디오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뮤직 테라피로 상품화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제품이라면은 물건이 있어서 좀 평가받기가 더 쉬울 텐데 이제 뮤직 테라피라는 참여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변동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한 것은 녹음 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좀 기간을 넉넉하게 했고요. 세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진행 시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 및 고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안내를 좀 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온라인 채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양 방송인데요. 네이버에 서대문 음악치료사들, 네, 지금 쳐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지금 44화 정도, 그래서 잔잔하게 힐링 수다도 있고요. 책 읽어주는 음악치료사라 그래서 이게 꼭 음악치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힘들다 아니면 시를 듣고 싶다라든지 그냥 토닥토닥이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명은 아이조아 뮤직입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너무너무 안 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오늘 날짜로 확인하기에 250명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 내년에는 어떻게든 달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현재 지금 제가 55명으로 봤거든요. 네, 꼭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는 음악 치료에 관한 이야기, 또 동요나 피아노 악보에 관한 등의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이니까 유용하신 음악 전공하시거나 뮤직 테라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메일이나 문의를 통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2021년은 음악 동화와 컴퓨터 코딩으로 지금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코로나이지만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강화시켜서 한번 마련을 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조아 뮤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오케스트라 김준호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요.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이런 방식도 있구나.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한 지 한 올해로 이제 11주년, 그리고 내년 좀 있으면 12주년이 되는데, 사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진행해 본 적이 없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이쪽으로 좀 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이걸 좀 적극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4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 서울 오케스트라 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4회 꾸준히 하는 이제 기본적인 연주회가 매년 연초에 하는 신년 음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연주회,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에 매년 장애인 예술가와 같이 하는 이은 콘서트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그 송년 음악회, 그래서 총 1년에 매년 하는 4회 연주회가 있고, 그 외에 기획 연주회가 한 30-40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했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던 공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 오케스트라는 2009년에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2010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같은 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로 11주년이고요. 저희가 매년 한 60회에서 7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고, 저희의 주 사업은 공연인데 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매출의 비중에서 공연이 한 70% 차지하고 있고, 교육이 30%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좀 이게 좀 빈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래동요, 잊혀져가는 전래동요를 저희만의 곡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편곡을 해서 음악극을 하나 제작을 하려는데 엎드린 코리아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내년에 한번 이거를 한번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아이들 공연을,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공연이라기보다 음악극을 제작을 해서 이 모두가 다 극복해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면 저희가 한번 지방 전국을 투어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년음악회 기획으로는요, 이제 연말 분위기 나는 구성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위로라는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건 정통 클래식은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관객하고 좀 이렇게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중성 있는 음악과 출연진으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엎드린 코리아에서 제안했던 그 팬텀 싱어 팀하고 같이 공연을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클래식 공연은 티켓 판매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10%도 사실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팬층이 확보된 그 팬텀 싱어 팀하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근데 사실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저희 단원들도 티켓을 어떻게 구할 수 없냐 할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은 다음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년음악회 출연자에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휘자로 있는 권주영 지휘자는 저희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했던 지휘자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이올리니스트 배시원 선생님은 금호영재 아카데미 그쪽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는 이강윤, 권화평, 광동훈 이분들은 팬텀싱어 출연진 멤버들입니다. 사실 저희 공연에서 저희보다는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이 팬텀싱어 팀이 더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면 솔직히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딱 이제 일반 분들이 가장 듣기 편하고 겨울이니까 좀 푸근하고 가족과 좀 뭐 정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짰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보시면 다 아실 곡들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과의 협업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저희가 느꼈을 때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저희가 할 때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클래식 공연은요. 저희가 이제 무슨 국공립 단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홍보를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잘못됐다. 저희가 이제 이거 펀딩을 했을 때 저희 사무실 메일을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저희 회사 메일로 문의가 들어온 게 작곡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못 찾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작 방법이 향상된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공연만 해야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엎드린 코리아가 사실 전문팀이라서 저희가 솔직히 너무 수월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희가 모르는 걸 또 알게 되고 사실 공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전문적인 이런 펀딩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많이 이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능력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판단하는 게 이번에 아쉽게도 그렇게 되면 내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도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찾아야겠다. 그 일거리를 찾는 거를 크라우드 펀딩에다 좀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제로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라고요. 전래동요가 잊혀져 가거든요. 저희는 많은 기관하고 MOU를 맺어져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MOU를 맺을 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교과서 클래식이라고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면서 음악회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교가하고 애국가는 모르는데 레르꼬라는 노래는 다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전교생이. 그래서 저희 그때 찾아가는 게 우리 동요는 다 잊혀져가고 전래 동요는 다 잊혀져가고 그래서 이거 복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해서 음악극으로 하나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좀 모일 수 없으니까 공연장에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 전래동에 좀 매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송년음악회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연말이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팬층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팬텀 싱어 팀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팀이라서 그 팀하고 같이 한번 해서 이 공연의 컨셉이 바뀐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취소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4일 KBS 홀에서 공연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한 해 만에 계속 이제 중간에 너무 많은 이런 게 있다가 결국에는 관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 공연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서울 오케스트라가 여태까지 걸어온 걸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와서 2019년도 매출이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사실 공연을 7번밖에 못 했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제 7번이라도 저희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번 크라우드 펀드 이거 서사경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드 통해서 이게 저희가 많이 느낀 거는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내년에는 이제 다 같이 좀 문화 예술이 활성화돼서 사실 이제 문화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방앗간이라는 청정재료 한식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청송에 종일 이제 새벽부터 오늘 밤까지 이제 있다 오느라고 목이 좀 막 많이 좋지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 2014년에 성수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꽉 채운 6년, 7년 차를 맡고 있는 그 예비사회적 기업이자 한식밥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정재료 한식밥집 외에 식재료라든지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함께하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상품을 함께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는 저희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제공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배우고 준비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같이 엎드린 코리아랑 어떻게 런닝메이트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펀딩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게 무엇이고 어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는 기본 식재료라든지 이미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해피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저희가 상품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기획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올려놓고 이렇게 두고 보고 있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어떤 반응이신지 어떤 피드백이신지를 주로 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을 준비하자 이런 맥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배우면서 이렇게 거의 매 순간 매 단계를 발맞춰 가야 되는 거구나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엎드린 코리아에서 그 교육을 해주셨을 때 제가 가서 적었었던 이제 메모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의 그 맥락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정말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이게 매 순간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으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그리고 그 손님들의 니즈가 어떻고 어떤 이제 소비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케팅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고, 이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정도로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원래는 조금 소극적으로 기존에 있던 상품을 리패키징 혹은 리사이징 혹은 뭔가 메이킹을 해가지고 준비라는 과정을 생각하고 이제 이 펀딩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좀 이 크라우드 펀딩을 어차피 한번 이제 발을 담그고 시작하게 된 거 제대로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펀딩에서 진짜 의미가 있을 상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 관련된 카테고리를 거의 데일리하게 들어가서 보면서 어떤 상품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좀 피드백이 좋은지를 계속 이제 봤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품을 그대로 하기에는 이 같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서 진행하는 거를 해보는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정말 꼭 올해 가정 간편식 계열로 꼭 한 번은 시도를 해보자고 했던 거를 연말에 좀 바쁜 와중이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한우 산나물죽을 간편식 형태로 개발하는 거를 감사하게도 저희 상품 개발하는 청송의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까지 개발을 하고 나니 이제 기획이나 세부 컨텐츠를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럽드림 코리아락의 진행 과정이 다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처음에 이제 컨텐츠를 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이런 것쯤이야 뭐 우리가 항상 많이 했었던 건데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 선정까지가 제일 힘들 줄 알고 그 뒤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컨텐츠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되게 그렇게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던 서류를 됐던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가 있다 보니까 B2C 판매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유통 판매 채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한 유통 판매업 허가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매 순간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들과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 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저희 럽드림 코리아 디자이너님이 정말 매 순간 저희한테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런 거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저희 혼자 진행을 해야 됐으면 매 순간 뭐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됐고, 그게 준비하는 것도 확인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계속 옆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희도 이제 문제 없이 적어도 타임라인에 맞춰서는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이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았고, 특히나 저희가 없었던 품목 허가를 새로 내는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픈 런칭을 할 수 있었고요. 12월 2일 날 오픈해서 이제 12월 14일까지 2주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수동 맛집 소녀방앗간 한우 산나물죽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자라는 이제 포인트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쓴 컨텐츠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와디즈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면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유입되는 분들과 전환되는 분들을 볼 수 있는 와디즈 플랫폼 내에 있는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죠? 그런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표들을 보니까 와디즈 플랫폼 내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았고, 외부 광고된 곳 채널에서 유입되는 전환되는 인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디즈 내부 메인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그만큼 조금씩 더 올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마케팅 플랜 내에 저희의 SNS 채널이나 SNS 광고를 조금 같이 태우면서 하자 하면서 작지만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어서 함께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의 목표치가 이제 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이상의 된 매출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편식이나 죽 관련된 와디즈 지금까지 펀딩이 거의 100만 원대, 200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손님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번이 다음에 좀 갈 수 있는 희망이 됐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2020년에 저희가 외식업을 운영하면서 매 순간이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저희 올해 가장 큰 챌린지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2020년에 좀 매 순간
매출의 지표나 손님들의 피드백이나 대외적인 환경 변화들에 대응하면서 작은 회사가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도 간편식이라는 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아 내년에 이런 것들을 더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지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밤 12시, 새벽 2시 막 이럴 때까지 이제 저희 필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그때도 항상 응대를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어떻게 왜 일하는지 아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지속 가능성을 이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덕분에 상품 개발이나 디자인, 기획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간편식 부분을 계속 이제 여러 버전들을 업데이트하고 디벨롭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저희 같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체들한테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게 시장성이 있구나, 손님들이 반응이 좋구나라는 경험치가 그 다음의 성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기폭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보티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손님들 반응을 보고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제조사로서는 매력적인 펀딩의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펀딩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번에 시작점을 또 만들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 준비해 주신 4개 기업 내용을 들었고요. 오늘 사실 발표해 주시 못한 참여 기업 3개 기업들이 계십니다. 오디오가이, 공공공간, 보티카 글로벌인데요. 코로나로 행사를 좀 최소로 진행하다 보니 좀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전 저희가 저희 보따리 토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좀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 봤거든요. 한 4개 정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참여해 주신 저희 기업분들 그리고 또 사업 수행해 주신 업드림 코리아 의견들 들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좀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4개의 질문 먼저 세팅되기 전에 좀 공유를 드리면은 크라우드 펀딩 채널이라는 것이 문화예술 기업들, 외식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채널인지에 관한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들어는 봤는데 너무 생소하다. 하지만 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실제 사업을 참여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사회적 경제의 경우에는 좀 연대 기반 또 주민 기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 참여형 펀딩도 좀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에 관한 좀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연, 사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또 3차 대유행, 오늘도 이제 1000명이 넘은 사실 또 그런 시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들을 각 기업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우드 펀딩 채널, 문화예술 서비스 기업들에게 유효한 채널인지 그런 측면에서 좀 사업 수행해 주셨던 업드림 코리아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소회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혹은 제품 이런 거에 좀 구애받지 않고요. 초기에 자본이 필요한 회사가 그 자본을 펀드레이징 받을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요즘 크라우드 펀딩은 되게 많이 제품화가 있거든요. 제품화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은 더 많은 문화예술이나 서비스나 그런 사회 분야의 펀딩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그때 세월호였어요. 그때 세월호 때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팔찌를 후원해 주시고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또 지원해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나 혹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크라우드 펀딩을 받거나 이제 그런 단순한 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 사회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들이 결국 플랫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많이 제품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예술 서비스 분야의 대표님들이 잘 다가서지 못하시는 것 같고 더 성공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대표님들이 더 많이 도전하시고 아까도 뭐 챌린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그 시장을 개척해내셔야 많은 후배 기업들이 그 남은 빈틈을 또 들어가서 그 공간이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업드림 코리아에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혹시 참여해주셨던 기업 입장에서 또 느끼신 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얘기해주실 분이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아이조아 뮤직 대표님, 아, 네. 네네네, 예, 사인을 주신 것 같아서. 아니요, 네네. 네. 올려서. 네네네. 네네네.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온라인 기능에 대한 강화된 점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악 수업 내지는 뮤직 테라피를 진행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은 참여를 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고서를 쓰긴 쓰지만 그게 참여자에게 어떤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좀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사진처럼 두고두고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번 크라우드 펀딩에서 뮤직 테라피를 접목시켜서 이제 뮤직 비디오의 형태로 온라인 콘텐츠를 갖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강화 포커스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니라면 퇴보의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이라면 뭐 쇼핑몰이나 온라인몰에서 이틀이면 받아보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공률 봐야 되니까. 다만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자의 제도적인 혜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세금 혜택이나 어떤 기부금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것까지 연결이 된다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의미가 더 짙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낯서신 분들 또 진입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주신 질문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 진입에 관한 혹시 뭐 꿀팁들이나 뭐 제안들 경험해 보셨던 소회들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짧게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좀 내용들이 있다면 좀 전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네, 뭐 편하게 네. 이렇게 툭툭 치시는데 네, 네네. 네, 저희가 항상 교육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교육하는 기업들 만나는 기업들이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너무 죄송한 게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되게 채찍질을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계속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펀딩을 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람을 항상 모아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들이 분석한 그 그래프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하면 확산되는가에 대한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면 되게 좋을 만한 공식인데 거의 첫날 24시간 펀딩된 금액에 곱하기 2.5에서 2.8 정도로 최종 펀딩이 끝나요. 그러니까 첫날 1,000만 원을 찍으신 분들은 2,800만 원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첫날 100만 원으로 마감하신 분들은 280만 원으로 마감할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되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많은 유저를 확보하는 사람은 아이템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펀딩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도 초기 펀딩액이 낮으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보시면 가끔 이게 왜 잘 되지? 라는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기 약간 부스팅을 잘 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건 되게 잘 됐는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왜 안 됐지라는 아이템도 사실은 그런 초기 부스팅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초기 부스팅에 실패하면 다시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 초기 부스팅에 초기 유저를 많이 확보하셔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디그리를 잘 확보하셔라. 기존의 팬들을 많이 확보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줄 서 있는 식당에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식당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리를 좀 만드셔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렵지만 꿀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측면에서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여기 엎드린 코리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오픈을 했을 때 우리 단원들이 관심을 안 보이면 일반 분들도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 같은 요번에 이제 그 펀딩했던 단체들한테 일단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연도 우리 가족이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부 관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문도 그렇고 이 공연 한번 봤더니 재밌어 이런 게 자꾸 입소문이 나면 앞으로 추후에 더 많은 이제 펀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 좀 고전적인 전략으로 3F 전략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렌드 그리고 이제 팬 그리고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패밀리입니다. 네. 그 결국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초기 유저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노출의 이제 빈도를 높인 다음에 마지막에 팬들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은 저는 되게 사회적 경제에 어울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본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전략을 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그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인들 통한 그 가치를 잘 소구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좀 첫 번째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해 주실 분들 결국 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제 어떻게 피봇이 되는 좀 온라인으로서의 좀 전략적 좀 판단으로 펀딩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채널이 좀 계속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 참여형 펀딩에 관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좀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떠한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또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엎드린 코리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 사회경제 사업 말고도 울산 항만공사랑 협동조합 펀딩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열린 펀딩이 1,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필했던 부분은 뭐냐면 협동조합이나 주민 참여형 펀딩이 좋은 이유는 그만큼 초기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기업들은 대표님들만 뛰거든요. 직원들도 잘 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되게 많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 유저를 확보하기 훨씬 좋고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되게 큰 시너지가 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면 저는 주민 참여형이나 이렇게 협동조합 펀딩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의견을 좀 더하자면 저희 이제 맘카페를 이용했어요. 이제 홍보 채널로. 근데 저희 맘카페가 10,000명 정도 있어요. 저희가 4,300세대 뭐 이상이어서 홍보를 했었을 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성에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조심성도 있고 좀 신뢰감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해서 어떻게 좀 참여를 높여볼까 이제 선임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그러면 또 텀블벅에서 형평성에 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인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희 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와 저희 회사 서대문구에 있는 저희 회사를 또 홍보할 수 있었고요. 또 한 5가족은 그래도 참여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마을 주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 공연 분야 또 외식 분야 오늘 좀 펀딩 사업 소개해 주시러 와주셨는데 21년 사업들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코로나가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 것이라는 좀 시선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지 좀 대표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앗간 컴퍼니 김민영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크게 3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선 오프라인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는
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식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나 이런 거 상품을 만들까는 항상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던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케이터링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그 간편식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올해 이제 여름 때부터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장세가 생각보다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기반, 로컬 기반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던 거를 아예 그 전국 단위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도 전국 단위로 많이 주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막 부산이나 제주도에서도 막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전국 단위의 판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아이즈와 뮤직 대표님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온라인 쪽에 좀 강화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좀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저희 그 전략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문화예술 서비스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밥은 다 먹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은 이게 선택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한 생존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엎드린 코리아에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저희 자체적인 상품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지만 저희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 교육 쪽에 대한 요청도 되게 많으셔서 저희가 요 지금 핵심 역량들을 이제 팀원들을 배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팀들에게 저희가 지원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이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 스스로 이제 펀딩을 열거나 교육을 하거나 창업에 좀 더 성장 포커스를 맞추는 마케팅 베이스의 뭔가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둬서 그 부분을 좀 중점화시켜서 디벨롭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 이렇게 왔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돼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서사경하고 엎드린 코리아를 통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이걸 좀 적극 활용해서 뭘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개 기업 향후 좀 계획들을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3개월 좀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에 관한 성과 공유회는 좀 이걸로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 모두 참석을 좀 못하셨던 오디오 가이 그리고 보티카 글로벌 공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금 펀딩 플랫폼에서 지금 펀딩이 진행 중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 리미티드 LP 그리고 보티카 글로벌의 반려동물 주얼리가 있는데 또 그 부분도 좀 참여해 주시면 또 사회적 경제에 많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성과 공유회 발표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